오늘 발표 주제와 마찬가지로 정부나 정책 당국의 보호자 역할을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임대차 시장의 이야기를 쭉 나왔는데요. 지금 그런 가운데 보면은 저는 일단 월세 중심으로 변환되는 것은 우리 젊은 세대, 특히 MZ 세대들의 미래가 사실은 자산의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의 희망과 굉장히 이제 연이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월세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됐을 때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어떤 자산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이래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MZ 세대들이 당장에 있어서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그 부분들을 정책 당국에서는 상당히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폐가 있다. 즉 우리 전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일부 여러 가지 금리 인상기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전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우리만의 어떤 제도로서 충분히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새롭게 좀 정립시킬 수 있는 정부의 고민과 방안들 제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수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아까 송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마음 혹은 생각의 틀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넓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급되고 있는 특히 아파트 10년 이내 신축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진국들의 주거의 어떤 질과 비교할 때 거의 탁월할 정도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해외 선진국의 친지분들이 있는 경우에서도 그 주거 공간들을 비교하게 되면 물론 그쪽은 단독주택 중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주거의 질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은 다른 면에서 이야기하자면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특히 우리가 저금리 시절에 외국 쪽에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그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일부 줄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의 절대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수요도 따라서 감소할 것이라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한정된 어떤 그런 재원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향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단일 민족, 한민족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경제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까지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상황을 굉장히 푸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자가당착적인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아니라 주택 당국,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 당국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조금 그 정책들의 큰 틀 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인구 감소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모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이렇게 단순히 비현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자칫하면은 또 다른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부터 시작해서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당장의 정책 당국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시야부터라도 조금 넓게 가져가는 그런 생각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오늘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